네,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제가 인천에 있긴 하지만 또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니까 어쨌든 감흥이 남다른 건 사실입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주기가 됐습니다.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 사기가 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입니다.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이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이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국가가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해주고 선구제해주고 그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은 추후에 정부가 좀 일부를 담당하자라고 하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일 텐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그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 여당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900조 있습니까? 이런 장밋빛 공약 정책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 끝나면 내몰라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선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한 약속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공약들을 보면 그 내용 재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과거에 약속했던 일 왜 안 하는 것입니까?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기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장밋빛 공약 마구 남발하고 그런 정책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에서 동의하는 일들 많습니다. 또 공통 공약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협조하겠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것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 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과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 계속 남발하고 또 당장 해야 될 일, 뒷전으로 밀치는 일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가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료파업 대처가 대표적입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지금 2,000명을 증원하면 지금 당장 그 2,000명을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의 정원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 떠도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2,000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게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료계에서는 400~500명 정도의 순차 증원을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명 고소하면서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여론 의견 수렴해서 적정 규모로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의사 여러분, 의대생 여러분, 파업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혹여 있더라도 치료행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의료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역시 정치쇼로 이 일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행태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중에서 제기하는 의혹대로 과격한 숫자를 제시해서 과격한 대응을 유발하고 그걸 과격하게 진압해서 마치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 말로 해도 타협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권력을 남용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 또 최상병 사건 이런 일들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